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마인드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이고요. 제 책장에 잠자고 있던 책이어서 이제 하나하나 그걸 살펴보고 풀어주려고 이 시간에 갖고 왔습니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 급격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자기 발전을 꾸준히 기회하고 성공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테이크 오버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휘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고 그게 바로 피해자 마인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키를 받아 그걸 열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찾게 해준 마인드가 바로 테이커 오브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게리 게이블은 누구일까요? 인피니트 러닝을 참여하고 이 테이크 오브 마인드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시키고 그분들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 주제로 갖고 강연 활동을 벌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분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걸 꼭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테이크오버, 이는 기업 인수 합병할 때 나오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과 조절 능력을 인계받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에 그와 같은 조절 영역과 역량을 스스로 부여받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자신 인생을 컨트롤할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힘, 그 긍정적인 생각의 힘, 테이크 오브 마인드를 가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피해자 마인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테이크 오브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떤 규칙을 적용해야 할까요? 20가지를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오브 마인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은 행동만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1장, 내가 나의 현실을 만든다. 난 당신이 나의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는군요.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만든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당신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상에는 희망과 기회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란 저 너머에서 누군가 날 이용해 먹으려고 기다리는 위험지대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정,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나 미학과 관련된 세상에서는 현실이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게 우리의 해석에 개입되고 주관적인 현실로 다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그라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 너머의 동그라미 밖에 생각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착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직선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선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 직선은 곡선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울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뇌는 당신을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 안에 점이 있으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 안에 빈 공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점에 주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테이크오버 세 가지 기본 규칙. 내가 나의 현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현실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에게 이롭기도 하고 반대로 해롭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융통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즉, 내가 고정관념, 선입견, 여러 가지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해야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장, 믿음의 효과. 난 당신이 아주 똑똑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쉬운 스펠링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군요. 어쩜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은 또, 아, 나 이런 것도 하나 못한 사람이었어? 라고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두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우리는 어쩜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마음 설계자라고 하는 책에서는 심리 건축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더군요. 우리는 자기만의 대본, 자기만의 방어 시스템, 자기만의 혼잣말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마인드를 주입하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잣말을 할 때 어느 편이신가요? 낙관적이신가요? 회의적이신가요? 조롱적이신가요? 냉소적이신가요? 자신을 비하하시는가요? 아니면 열망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자기의 그 마인드를 규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리스트로 적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마인드 중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그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마인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의 마인드가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서 당신의 행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다섯 번째.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질문 테스트 간단하게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평생 단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 오랫동안 꿈꿔왔던 요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하와이 해변가에서 근사한 사무실에서 일할 후제가 왔습니다. 아, 그런데 몹시 사이가 나쁜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이 선택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고 합니다. 3장 고리 뛰어넘기. 우리는 어쩜 남이 그어놓은 고리, 남이 설정해놓은 고리를 계속 넘만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커스 개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남의 얼굴에서 자신의 성공을 읽어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요. 테이크 오브 규칙 다섯 번째.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항상 당신을 비판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자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고리 뛰어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의 성공을 판단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칭찬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듣고 나면 한참 동안 그때 기분이 남아있는지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한 편인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몸짓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게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편인가요?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피해자 마인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남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려고 했으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야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4장 피해자 마인드. 이 피해자가 마인드가 어떻게 성공을 제한하고 있는가요? 삶의 해적문만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 마인드는 우리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냉소주의자 마인드, 승자패자 마인드, 졸개 마인드, 반이나 비었다 마인드, 남 탓이야 마인드, 고질적인 불평주의자 마인드, 되도록 일하지 말자 마인드, 지루하다 마인드, 비판주의자 마인드, 이런 식으로 피해자 마인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냉소주의자 마인드, 이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꿈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우선거리로 삼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밑바닥에 보면 뭔가 불안한데요. 그 불안의 밑바닥엔 내가 뭘 모른다, 잘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무지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유머를 발휘하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승자 패자 마인드. 승자 패자 마인드는 결국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내가 가지려면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무한하고 우리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한번 내려놓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졸개 마인드. 우리는 졸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기 인생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즉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나 변화에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며 저항 없이 체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울증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런 걸 해낼 수 없다. 이런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훨씬 우울증이 심각하게 간다고 합니다. 반이나 비었다는 아니다. 우리는 컵에 물이 있을 경우에 반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반이나 비었다라는 생각을 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부진장 많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불평주의자 마인드. 주변에 불평, 불만에 쌓인 사람들이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개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그걸 모험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 회피 의식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불평주의자들한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불평 한마디 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그 불평의 배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일이나 남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깨달을 때마다 자신이 불평하는 일에 관련해서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찾아보라고 합니다. 되도록 일하지 말자 마인드. 최근에 열심히 일하거나 뭔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나한테 남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고 목표 달성에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보다는 끌려다니며 그냥 방과자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 인생은 인생의 승리에, 성공에, 만족에, 행복의 꽃을 피우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루하다 마인드. 이것도 피해자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 신경을 집중시키지 않고 굉장히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보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다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지루하다는 마인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판주의자 마인드, 은근 비판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경향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를 지적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선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적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한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신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idn't get a real job until I was 35. I didn't start my first business until I was 37, almost 38. I didn't start Sunlight for Organics until I was 41. I didn't write that best-selling book until I was 46. I didn't buy my first home until I was 49. And if you think that you're too old, keep in mind that I'm 52 years old and I'm just getting started.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지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다시 나의 인생을 바로잡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꿈이라는 큰 선물을 다시 쥐어줍니다. 이 남성은 가난하고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 영향으로 20대 때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 20대 후반까지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지냈으며 그 이후로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은 실행을 통해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 지금 50대인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사업을 성공시키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Destitute, hopeless heroin addict. Real homelessness, where your teeth are rotting out of your head and you have a smell on your body that is so disgusting that it's unbearable. And the only thing that you can do at that point is get high. 아버지에게 학대와 성폭력까지 당했던 칼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어린 나이에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10살 때부터 술, 담배,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자신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래도 록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 LA로 여정을 떠나죠. 하지만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감은 커져만 갔었고 그 고통과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술과 대마초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으며 결국에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헤로인에 손을 대면서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결국에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암흑 같았던 어둠 속에서 그는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The drugs had taken my soul from me without my consent and I went straight to hell. That people wouldn't believe exists. You're watching people get thrown out of windows, you're watching people get stabbed to death in front of you, another person is taking a shit on the sidewalk right next to you, you're getting jumped, you're getting beaten, in and out of jail, in and out of jail, in and out of jail, overdose, into the hospital, out of the hospital, back into jail, back into overdose, back into the hospital. It's just a disgusting, filthy existence. That's a 33-year-old man. That was my life. And there was, where was I going to go? Who was going to hire me? What was I going to do? Coming to that realization that everything going on in my life, good and bad, was on me and not on her and not on my father and not because someone touched my naughty spot when I was a child, not because of the neglect and the violence that I witnessed. I got high because it felt great. That's what no one ever wants to talk about. I got high because it felt great. I got high because I'm selfish. I got high because my feelings is way more important than anyone else. I woke up to that realization. And in an instant, in that lowest point in my life, I snapped out of my victim mentality. 중요했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과거가 어땠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큰 선한 행동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흘러 넘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죠. 부모님이 될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사랑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무디 매장은 현재 미국에 13개까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까지 선물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첫 계단을 밟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기로 결정하고 변화와 배움을 추구한다면 가슴 깊숙이 간직했던 각자의 꿈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You can change. And I'm not talking about kind of sort of. I'm talking about massive, monumental change.
It's possible for you. Because if a moron like me that had every card stacked against him can succeed, anybody can. I didn't get a real job until I was 35. I didn't start my first business until I was 37, almost 38. I didn't start Sun Life Organics until I was 41. I didn't write that best-selling book until I was 46. I didn't buy my first home until I was 49. And if you think that you're too old, keep in mind that I'm 52 years old and I'm just getting started.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지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다시 나의 인생을 바로잡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꿈이라는 큰 선물을 다시 쥐어줍니다. 이 남성은 가난하고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 영향으로 20대 때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어 20대 후반까지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지냈으며 그 이후로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은 실행을 통해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 지금 50대인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사업을 성공시키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The destitute, hopeless heroin addict. Real homelessness, where your teeth are rotting out of your head and you have a smell on your body that is so disgusting that it's unbearable. And the only thing that you can do at that point is get high. 아버지에게 학대와 성폭력까지 당했던 칼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어린 나이에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10살 때부터 술, 담배,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자신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래도 록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동네를 떠나 LA로 여정을 떠나죠. 하지만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감은 커져만 갔었고 그 고통과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 지속해서 술과 대마초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으며 결국에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헤로인에 손을 대면서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결국에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암흑 같았던 어둠 속에서 그는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The drugs had taken my soul from me without my consent, and I went straight to hell. That people wouldn't believe exists. You're watching people get thrown out of windows, you're watching people get stabbed to death in front of you, another person is taking a on the sidewalk right next to you, you're getting jumped, you're getting beaten, in and out of jail, in and out of jail, in and out of jail, overdose, into the hospital, out of the hospital, back into jail, back into overdose, back into the hospital. It's just a disgusting, filthy existence. That's a 33-year-old man. That was my life. And there was, where was I going to go? Who was going to hire me? What was I going to do? Coming to that realization that everything going on in my life, good and bad, was on me and not on her and not on my father and not because someone touched my naughty spot when I was a child, not because of the neglect and the violence that I witnessed. I got high because it felt great. That's what no one ever wants to talk about. I got high because it felt great. I got high because I'm selfish. I got high because my feelings is way more important than anyone else. I woke up to that realization. And in an instant, in that lowest point in my life, I snapped out of my victim mentality. 중요했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과거가 어땠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큰 선한 행동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흘러 넘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죠. 부모님이 될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사랑으로 용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무디 매장은 현재 미국에 13개까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까지 선물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첫 계단을 밟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바로잡기로 결정하고 변화와 배움을 추구한다면 가슴 깊숙이 간직했던 각자의 꿈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You can change. And I'm not talking about kind of sort of. I'm talking about massive, monumental change. It's possible for you. Because if a moron like me that had every card stacked against him can succeed, anybody can. 네, 저 이 영상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분은 피해자 마인드에서 테이크 오브 마인드로 삶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7번째. 피해자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는 것이 황량하고 삭막하다고 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조건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무수한 고리를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피해자 마인드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저자가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과 세계관이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신의 마인드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왔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여전히 과거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현재도 그렇게 과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9번째,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 그분이 과거를 단절하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셨죠. 테이크 오브 마인드로 가려면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저자가 테이크 오브 제안의 글을 써봤는데요. 오늘 나는 당당히 피해자 마인드에서 테이크 오브 마인드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해보라고 합니다.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더군요. 전에는 회사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조건이나 운명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주의권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힘들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을 관리하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나의 테이크 오브 마인드 작업이 효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정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상 냉소적으로 생각하던 태도를 자제한다. 두 번째,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세 번째, 남이 나에게 잘못했던 과거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현재에 집중하여 산다. 6장,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하라고 합니다. 테이크 오버고 뭐고 아무 효과가 없을 거야. 근데 일단 노력은 해볼까? 하지만 난 끈기가 부족해. 이처럼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무능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고객과 가족에게 편집적인 집착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타인을 불신하거나 남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확신하는 등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의 생각에 나타난 패턴을 주의 깊게 보라고 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을 피해자 마인드에서 테이크 오브 마인드로 가는 걸 방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벼룩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벼룩은 자기 키의 100배 높이로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고 있던 벼룩들을 병에 가두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7번째 장, 테이크 마인드. 나에게 있는 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크오버 사고방식이란 스스로 판단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거머쥐었다는 뜻입니다. 내 주도권은,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있다. 내 스스로 꾸려가겠다. 경영자의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정해두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공했다고 하는 기분이 드는데 성공까지 가는 그 프로세스에서 만족과 행복을 감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테이크오버 마인드와 피해자 마인드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앞서 피해자 마인드를 봐왔는데 그 피해자 마인드 대신에 낙관주의자 마인드 그리고 같이 이기자, 같이 함께하자, 같이 성장하자라고 하는 마인드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인드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찾아가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14번째.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믿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테이크 오브 규칙 16번째.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고 싶다면 이제 스스로 힘있게 행동하는 횟수를 높이라고 합니다.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작은 성공이 쌓여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더 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숙명은 나에게 부여한 한계라고 하면 운명은 내가 그 한계 안에서 무한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번째 장, 성공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피어난 장미 한 송이를 보게 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선택권을 활용하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하라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9장, 피해자 마인드를 테이크 오브 마인드로 개조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테이크 오버 마인드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테이크 오버 규칙 18번째. 자신의 힘을 테이크 오버 마인드로 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12단계가 있는데요. 이건 준만 리딩 클럽의 단톡방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사항을 접수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온 기회와 시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왔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나에게 좋은 행운으로 가져오게 할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엎어놓은 그룹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테이크오브 규칙 20번째, 당신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세상은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당신 그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그게 뛰어올라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인드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바꾸고 싶다면 마인드를 바꾸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밟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여기 제시벨 리튼하우스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볼잡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만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번 싹시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스를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싹끝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이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쩜 딱 내가 정한 한계만큼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더 무한하게 많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요청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는 그만큼 무한정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저희한테 준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독서 일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